아, 제가 광주는 처음인데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어제 오늘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들 그다음에 너무 저 때문에 수고해 주셔서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사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따뜻한 곳이 광주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따뜻하고요, 서울보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아까 소개시켜 주신 대로 2003년부터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한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좀 더 내릴까요? 말씀 읽은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20여 년 동안 탄자니아 아프리카 대륙에 있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어주셨던 말씀이고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랑 선생님들이 이 말씀의 모습대로 탄자니아 땅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서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아이들로 섰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된 동산처럼 언제까지 끊임없이 물이 나와서 그 땅을 촉촉하게 축이고 커다란 나무로 자라서 그 나무 밑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뛰어놀고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교육받으면서 또 그 아이들이 나가서 그런 커다란 물된 동산에 있는 나무처럼 자라나는 것 이게 바로 빅트리 파운데이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소망함이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역의 길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어떤 부분을 나눠야지 될까. 그래서 욕심상으로는 막 비전을 나누면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좀 있었으나 이 시간 그 욕심은 조금 뒤로 미루고 탄자니아 땅에 왜 아프리카 땅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으며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 좀 아이들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나누고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단한 제 개인적인 소망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좀 함께 하여 주시고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눠도 아하 하면서 좀 많이 받아주세요. 그래서 탄자니아 땅은 아까도 장로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한의 한 10배 정도 되는 동아프리카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땅이 1961년도 2년도에 탕가이카라는 내륙 대륙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잔지바르라는 조그만 섬나라를 이렇게 같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탄자니아라는 국명을 가지게 된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1년 GDP가 한 1,500불, 1,350에서 1,500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 1,500불 찍었다고 샴페인을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만 원 정도의 1년 수입이 180만 원 정도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3만 불 하면은 완전히 밑바닥이죠. 그래서 그런 1년 수입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한 150여 개 부족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 10배 정도 가량 되니까는 인구 밀도가 되게 낮죠. 그래서 한 4,500만 원에서 5천만 명의 그 150여 개 부족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탄자니아 북부 아루샤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는 이제 케냐 남부랑 이렇게 국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하면은 제일 많이 듣고 보셨던 마사이 부족, 체크 무늬 옷 입고 창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춤추는 것들 TV 화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족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사이 지역 같은 경우는 유목 생활을 해요. 그래서 1년에 3개월, 11월 달이랑 3월, 4월 비 오는 그 소우기, 대우기 외에는 그 염소랑 소를 끌고 온 이제 초원을 이제 끌고 이제 물을 쫓아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고 그 집에 남아 있는 건 이제 아이들이랑 저기 여인들이죠. 엄마들 이제 엄마들이고 그다음에 마사이 부족 같은 경우는 아직 조혼 제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부 다처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 할례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결혼을 일찍 하지 않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12살, 13살 이렇게 첫 월경이 시작이 되면은 바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7년제인데 그러니까 7년 초등학교를 다 마치기도 전에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12살, 13살 많게는 한 14살, 15살 되면 벌써 아기 엄마가 돼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2명, 3명씩 이제 그렇게 되고 대부분의 일부 다처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12살, 13살, 14살 요때 결혼하는 아이들은 보통은 한 3번째 부인, 4번째 부인, 많게는 한 10번째 부인이 되어서 이제 그런 가정 안에 이제 들어가서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서의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마사이들이 결혼하는 첫 번째 이유는 노동력 확보예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을 확보하면 할수록 이제 노동력이 확보가 되고 아이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노동력이 많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저희들로서는 아직 그게 상상이 안 되죠. 여자가 결혼을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낳는다라는 것이. 근데 마사이 지역에는 그것들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자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7학년을 졸업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이라는 곳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문 거죠. 그래서 대학까지 가서 자기들이 공부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마사이 여자애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16, 7명의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까지 이제 졸업하거나 하지 못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죠. 그다음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3살, 4살, 5살 이제 걷기 시작을 하면 요만한 지팽이를 들고 이제 자기 삼촌,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라서 유목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사이들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아프리카 문화 안에 아이들이 이제 4명, 5명 낳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마사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마사이들이 사는 그 공동체를 버마라고 하는데 한 버마 안에 아버지 1명에 아내들 한 15명 해가지고 150여 명의 버마를 이루고 있는 그런 가족까지도 봤어요. 이제 그런 버마 안에서 남자아이들한테는 아버지가 선택하는 딱 남자아이 1명 그 아이만 교육의 기회를 주고 나머지는 모두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살, 4살, 5살들만 되면은 지팡이 들고서 아버지 따라서 유목 생활을 해요. 그래서 온 그 광활한 초원지대를 이렇게 누비고 다니죠. 그래서 탄자니아랑 케냐랑 마사이들한테는 커다랗게 이제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케냐 있는 그 케냐 지역까지도 물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자니아 그쪽 초원 지역을 이제 제가 있는 아루샤 그쪽 지역을 이제 소와 염소, 양들을 끌고서는 다니죠. 그래서 그 마사이들 남자아이고 여자아이들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탄자니아 정부 자체에서 초등교육을 의무화시키고 그런 것까지 해요. 너희들 네 아이들 학교 안 보내면 부모를 감옥에 보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도 이제 마사이들의 이제 그런 딱 갖춰져 있는 사고와 자신들의 그 관습에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 안에서는 그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협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이제 12살, 13살에 조혼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여성 할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들의 아직까지도 마사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연령이 한국말로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평균 연령이 한 45, 50세면은 이제 그들의 일생이 끝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희 나라에서 40이면은 한참 젊은 나이인데 저는 그 탄자니아에 살면서 40대 죽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감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학부모들 이제 그렇게 일찍 죽는 것들 보면서 여기가 평균 연령이 이렇게 낮는 게 맞는구나라는 그런 걸 했는데 마사이 지역은 특히 더 많이 열악하죠. 거기는 물이 없는 지역. 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기
경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물 없이 그냥 그 광활한 사막 안에서 노동은 모든 여자들이 다 해요. 남자들은 이제 소 몰고 나가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자녀 양육하는 것부터 집안 그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것들은 모두 여자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노동을 하는 그 삶의 연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보는 거는 그 마사이 여자 아이들의 그런 이제 생각을 바꿔주고 그들의 이제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에요. 마사이 여자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줘서 그 아이들 스스로가 각성을 하고 자각을 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학교 그 친구가 4학년이 되었는데 프리스카라는 마사이 소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작년 11월 달에 12월 달에 이제 그 엄마가 지병이 에이즈가 있었어요. 에이즈가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또 코로나가 이제 탄자니아를 휙 이제 쓸고 들어가는 사이에 그것 때문에 엄마가 그 엄마가 참 젊었어요. 그 엄마 스스로도 이제 나이를 몰라요. 내가 언제 비 올 때 태어났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평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연령은 한 37에서 40살쯤 되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엄마예요. 그 엄마도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애를 셋을 낳았는데 남편은 한 10여 년 전에 마찬가지로 이제 에이즈로 죽고 이제 엄마가 그래도 에이즈 치료를 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 작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프리스카가 이제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인데 저희랑 이제 그 엄마랑 저랑 먼저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딸 아이를 저희 빅트리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학비를 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지금 공부를 4년째 장학을 받고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언제 한번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들어간 첫 해에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될 수 있구나라는 꿈을 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꾼다는 거, 이 아이들한테 정말 작은 거 하나 그냥 한국에서 장학금 일으켜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 작은 돈 조금 줬는데 이 친구는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아 나는 무언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그래 나도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무언가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꿈을 꾸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우리 이 아이들한테 꿈을 꾸게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 땅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꾸면서 자기네가 처한 그 환경들을 바꾸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트리 파운데이션이 정말 이 아이들한테 들어갔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가난해요. 그 마사이 지역에 뭐가 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 3만 원, 그 돈을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월급을 받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지역에 있는 그런 유치원 선생님들, 그 다음에 마사이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화폐보다는 소나 염소가 경제력이기 때문에 소를 팔아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이제 그 먹거리를 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열악하고 그다음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전기 이런 거는 꿈도 못 꾸죠. 물도 없는 곳에서 무슨 전기를 먼저 들여오고 이러겠어요.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공부를 한다고 교과서를 펴고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나도 무언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꿈을 꾸기 시작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간호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대학교 이제 탄자니아는 중학교 4학년을 마치고 전문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학제가 우리나라랑 조금 틀린데 그 전문학교는 우리나라 전문대학 같은 그런 개념의 학교인데 그 전문 학교 간호사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를 꿈을 심어주기 시작을 하면 그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를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여기 아이들이 해묵은 폐허에서 성읍을 재건하고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라는 거. 이게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해야지 될 일이구나라는 그런 비전을 제가 다시금 다짐하고 대짐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빅추리 파운데이션을 내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우리 스태프들 선생님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빅추리 파운데이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포커스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 많이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 땅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빅추리 파운데이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유아 교육 과정을 그 탄자니아 땅에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 적용이 된 삶이 그 다음에 자신의 주변 환경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게 그렇게 정말 어린 아이 때부터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싶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열방대학과는 YM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비블리컬 커리큘럼이라고 유치원 교육과정이 있어요. 성경적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스와힐리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의 지금 다 끝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와힐리어 번역한 그 책을 선생님들한테 교육시키고 나눠줘서 그 과정을 자신들의 교실 안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일들을 거의 지금 20여 년 동안 지금 그 일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정말 작은 거 하나 누군가 앞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직접 가서 손을 얹고 같이 중보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서로 이렇게 갈등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 선생님이 가서 말씀을 보여주면서 말씀 안에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지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저희가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진행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계적인 얘기인데 그 커리큘럼이 5권짜리 책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지금 저희가 4권을 지금 스와힐리어로 번역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들이 이제 출판이 되어져서 그 탄자니아 스와힐리어권 선생님들이 이제 그 책으로 배우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어로 된 책들을 이제 영어를 잘 아는 선생님들은 영어 책을 보면서 하고 이제 마사이 지역에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저희가 가번역된 그 스와힐리어 번역본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출판되기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다듬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아 교육 과정을 지금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옛날에 우리나라는 성교원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 이제 교회에서 이제 유치원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탄자니아에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을 짓고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유치원 안에 교재 교구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자니아 교육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한 교실 안에 한 100명, 110명의 아이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그 위에 이제 칠판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칠판,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교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칠판이 아니라 이렇게 시멘트로 이제 그렇게 바르고 거기에다 이제 검은 그 블랙 저거 칠판 그 검은 페인트를 칠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분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교실에다 이제 100명, 120명씩 넣고서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가 작게나마 이제 그런 교육 환경들을 개선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유치원에 이제 책상을 만들어서 책상, 의자들을 보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눈높이 교재, 교구들을 만들어서 해주죠.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유아교육 교재들이 있어도 그것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교재, 교구에 대해 이해도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그 선생님들이 이해도가 없으니까 그런 교재들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그 탄자니아 교육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가르치면서 그거보다는 한두 발짝 앞서 나가는 교육 과정들을 만들어서 가르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차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프레시카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 교재, 그 다음에 영어 교재, 수완료 교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제일 좋은 교육 환경은 선생님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건물, 좋은 교재, 교구들이 있어도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일반적인 그런 이런 공립교육이랑 별다를 올 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육 환경, 선생님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에 저희가 정말 많은 그 부분에 투자하고 이제 그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헌신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생님 한 사람이 그 교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교실 안에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아이들의 변화를요. 그래서 보통이 한 50명에서 100명.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유치원들은 한 30명, 한 교실 안에 이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의 변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좋은 건물을 주고 좋은 교재들을 먼저 주기 전에 저희들은 선생님들을 먼저 훈련하고 교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헌신되어지기만 하면 안 돼요.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전문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그런 전문적인 자질과 성경을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비블리컬 커리큘럼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의 교실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희 센터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년 6월 달에 이거는 정기적으로 계속되는 세미나인데, 이거는 이제 탄자니아 전역에서 선생님들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50% 정도의 선생님들만 받아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보통 이제 50에서 50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매년 저희한테 와서 한 3주 동안을 먹고 잡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훈련 세미나, 커리큘럼 짜는 것들을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세미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그 아이들이 정말로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좋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말로 헌신된 선생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충분히 먹으면서 자라서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속한 그 환경을 바꿔나가는 일,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 빅트리 파운데이션이 그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배고픈 것들을 저희는 외면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탄자니아 땅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180만 원 그 수입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도심에 사는 사람들 위한 평균치예요. 그 마사이 지역이나 다른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면 1년 수입이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리고 비가 안 오거나 그러니까는 한 뭐 1, 2년 가뭄이 계속 쭉 진행이 되면 탄자니아에도 기아 지역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아 지역 그래서 마사이 지역 이제 그런 기아가 발생이 되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정말 흙을 먹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매년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비가 한 3, 4년 계속 안 오면 이제 땅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소나 염소들이 풀들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아가 이제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아이들 이제 배고픔도 이제 저희 빅토리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또 한 부분의 사역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라이징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에이즈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거나 죽어서 이제 조부모한테서 자라는 아이들 아니면은 아버지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고 엄마도 에이즈에 걸려서 근데 이제 그 에이즈에 걸린 편부 가정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케어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먹을 것들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사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한테도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장학금을 후원을 해줘서 그 아이들이 최소한 중학교 4학년까지는 마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전 단계가 HIV라고 해요. HIV 같은 경우는 이제 그 HIV 면역 결핍이 생겨서 그래도 아직 잠자고 있고 커다랗게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은 단계. 그 단계가 이제 HIV 단계고 그 다음에 그 HIV 면역 결핍 이 걸려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에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가 이제 온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감기에 걸려도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커다랗게 이제 힘들어지고 이제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아직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말라리아로도 참 많은 아이들이 영아, 유아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말라리아에 걸려도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를 이제 금방 극복을 해내는데 그런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가 거의 치명타예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려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런 이제 육체적인 그런 질병과 플러스 그 탄자니아도 HIV나 에이즈에 걸려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까지 있었냐면 우리 이제 저희 빅토리 파운데이션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룹의 어떤 엄마가 요만한 길거리에서 좌판을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야채들 갖다가 넣고 이제 먹을 거 조금 이렇게 얹어 놓고 팔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그 아줌마가 하고 있는 그 좌판에 그 아줌마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이렇게 묻혀서 판다라는 소문이 그냥 쫙 돈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줌마 좌판에 누가 음식을 사가겠어요. 그런 소문이 도는데 이제 그게 허무맹랑한 소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이제 그런 소문 때문에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하는 케이스가 정말로 많죠. 그래서 저희 그룹 안에 있는 아이들도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한 절반의 아이들은 이제 조모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에이즈로 죽어가지고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소문, 편견, 무지 그리고 그다음에 몸이 계속 쇠약해지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당연히 못 하게 돼요. 점점 에이즈 이게 진행률이 빨라지면서 그렇다고 탄자니아가 한국처럼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이제 의료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이제 경제적인 그런 벼랑 끝에 서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학비를 제공을 해줘요. 학비를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먹을 것들을 이제 사서 주는데 그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부모들도 그 먹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라이징 라이트라는 그런 조그만 이제 에이즈 그룹
명으로 이제 에이즈 사역들을 같이 빅트리 파운데이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이랑 아이들 이제 배고픔을 같이,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맞춰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이제 이거는 거의 한국 교회에서 이제 역할을 감당을 해주고 시고 있는데 그 우리 아이들 마사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까 프리스크카 같은 그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도시 빈민이 참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20년 전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루샤 도시가 아니었어요. 아루샤 도시가 아니었는데 10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루샤라는 도시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또 아루샤라는 도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도시화가 되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마사이 지역들을 계속적으로 잠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사이들이 두 부류로 나눠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그 도시화되고 있는 그 땅을 팔고 소나 염소들을 끌고 더 사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 마사이들이 생기고 그 다른 한 마사이는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거죠. 도시화가 돼요. 그 마사이들이.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태어나면서 유목 생활만 하던 그런 마사이들이 그 도시로 들어와서 얼마나 적응을 하면서 잘 살겠어요. 그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50% 60% 이상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시 빈민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그 아이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후원을 해주고 있는 마운틴 카르멜이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도시화된 마사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이제 일을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마사이의 많은 사람들, 마사이 남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저기가 변하냐면 유목 생활을 하다가 도시화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기가 그런 경제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드럭, 대마초? 그쵸? 대마초 그쪽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것도 한 10년 전에 발견한 건데 저희 지역에 대마초 재배 지역이 되게 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지나다니던 곳이었는데 거기가 대마초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서 그 대마초가 또 의외로 많이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어서 그런 마사이 빈민촌에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마운틴 카르멜 유치원은 바로 그런 마사이들이 도시 빈민화되어 있는 마사이 지역의 유치원이 설립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장학금을 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광주 제자들교회에서 운영비를 또 많이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그러니까 충분하게 보호받으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마운틴 카르멜 거기는 유치원 아이들, 그 다음에 많은 초등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중학교 아이들, 대학교 아이들이 한국 교회에서 이제 후원해 주시는 장학금으로 지금 한 40 빅트리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장학금 받는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그 40명 정도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저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4학년까지는 그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장학금을 무조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4학년이 딱 끝나고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제 자신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공부를 공부를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듣고 이제 성적도 좀 보죠. 성적 좀 봐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TV에서 보시는 그런 기아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아 지역 외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그냥 평범한
평범하게 자라서 그런 마사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조언을 하고 그냥 고돈 노동력으로 이렇게 평가절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프리스카처럼 공부를 하면서 꿈을 꾸고 자신이 뭔가를 되고 싶은 그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스스로 자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품에 안고 같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빵만 사서 주면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탄자니아 땅, 아프리카 대륙,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일일까 생각만 해도 저희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 빅토리 파운데이션 탄자니아가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12월 2일 날 이제 한국을 떠나요. 근데 이번에는 탄자니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2월 2일은 이제 우간다로 곧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갑자기 왜 우간다가 나오냐면요. 그래서 탄자니아가 지금 GDP가 계속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들이 이제 계속 높아져요. 경제력이 높아지고 이제 삶의 질들이 많이 바뀌면서, 제가 20년 전에 들어갔었을 때의 탄자니아랑 지금의 탄자니아는 또 정말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것처럼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은행 환경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정말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을 이제 터부시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 비자들을 계속 이제 정부 정책 속으로 이제 계속 줄여 나가기 시작을 했고, NGO도 이제 계속 줄여 나가고, NGO에서 들어오는 그런 단체 직원들도 이제 계속 못 들어오게 이제 비자들을 계속 막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5년 전부터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자가 계속 제한이 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계속 그 전에도 교사 재교육 훈련을 하면서 이런 교육 과정이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케냐랑 우간다 쪽으로도 계속 선생님들을 훈련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팀 안에도 우간다 선생님들도 있고 케냐 선생님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강사진 선생님들은 특히 케냐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 이제 동아프리카 인터내셔널한 그런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케냐에 가서 또 우간다에 가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다음에 비블리컬 커리큘럼이 우간다나 케냐 그 유치원 안으로 또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계속적으로 꾸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자 정책이 좀 바뀌면서 제 이제 생각을 좀 확장하는 방법으로 여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철수해야 돼, 이게 아니라 조금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결정을, 우리 저희 빅토리 파운데이션 헤드쿼터 본부를 우간다로 옮기고, 우간다에서 이제 탄자니아 사역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제 케냐 쪽으로도 그걸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트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2일 날 이제 우간다로 들어가는데, 우간다는 어떤 곳이냐면 제가 우간다에 그 리서치 때문에 있으면서 탄자니아는 정말 선진국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우간다는 1년 GDP가 한 830불,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탄자니아보다 절반적인 그런 수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간다가 완전히 내륙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공산품이라든지 기름 이런 것들이 탄자니아나 케냐 항구를 통해서 수입을 해서 내륙 우간다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지금 무세베니라는 대통령이 36년째 지금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되게 힘든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땅 안에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온전하게 개발이 되어서 국민들한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국민들한테는 이제 많이 제한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간다가 1960 거기 2년 3년 그때 탄자니아랑 비슷한 연대에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정말로 많은 쿠데타와 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탄자니아는 상대적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우간다는 정말 많은 쿠데타랑 내전을 겪으면서 많은 무고한 피들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우간다 국민들 자체가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막 데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대통령이 36년째 독재를 해도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력이라든지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정말로 많이 낙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낙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도 정말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지금 저희 탄자니아에서 라이징 라이트 그 에이즈 사역을 하고 있는 파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간사가 우간다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내후년에 이제 저희 우간다로 같이 조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저희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같이 조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팀을 이루어서 이제 교사 훈련 센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간다에도 이제 탄자니아 빅트리 파운데이션이 하고 있는 일들을 동일하게 진행을 하긴 할 텐데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이제 힘을 쏟아서 할 사역은 이제 교사 훈련 센터예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교사 훈련 센터를 점점점 크게 해서 나중에 한 5년에서 10년 안에는 저희가 전문 대학 그러니까는 서티피케이트랑 디플로마 그러니까는 준학사 그 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진 이제 교수진들도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비블컬 커리큘럼은 우간다는 그래도 감사하게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영어권이라서 비블컬 커리큘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그냥 번역 없이 그대로 이제 충분하게 가르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유치원들, 교회 산하에 있는 유치원들을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했었던 그 사역들 이제 그대로 이제 저희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 안에 또 평안함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트 아프리카는 거의 같은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족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는 영국이랑 독일 이런 나라에서 아프리카 대륙을 나라를 그을 때 이렇게 자를 대고 그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도 보면 아실 거예요. 반듯반듯해요. 반듯한데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갈라졌어요. 갈라져가지고 이제 마사이들 같은 경우는 그 같은 부족인데 큰 집은 케냐 사람이고 작은 집은 탄자니아 사람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우간다도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 그래서 제가 우간다로 가는 거에 대한 그런 심적인 부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다른 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옮기는 거 이 정도로밖에는 이제 많은 나라를 옮긴다 이런 부담감은 크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다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사람들 세 나라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네들 안에도 그러니까는 반투어를 쓰는 부족들인데 다 거의 자기네 부족말로 하면은 단어들은 많이 틀린데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래서 다 이해가 된대요. 그 부족말을 쓰면.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동질감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우간다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2월 2일 날 우간다로 가서 이제 잘 적응하고 우리 교사 훈련센터가 잘 이렇게 잘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빅트리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대충 하고 있는 일들과 이제 올 12월부터 시작될 사역들에 대해서 좀 대충 나눴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아이들은 빵이 필요하니까 빵만 주자 이렇게 바라보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때 이 아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서 또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허물어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 길거리에 다시 주초를 놓고 그렇게 해서 그 길거리를 이 아이들의 힘으로 재건했을 때 지금의 탄자니아와 우간다가 그 아이들로 인해서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제 기대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그 부족의 아이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국으로 선교사로 내보낼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미래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연민과 동정이 필요해요. 지금 그 아이들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 많이 있지만 연민과 동정을 넘어서 그 미래의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지루하셨을 텐데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빅주리 파운데이션의 모토가 사랑하고 보호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교육해서 그 아이들 스스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하자. 이게 저희 빅주리 파운데이션의 모토예요. 그래서 이 모토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이 빅주리 파운데이션과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 스태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탄자니아 우간다를 넘어서 또 케냐를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시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딸이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그 탄자니아 땅과 우간다 땅과 나아가는 그 아프리카 온 대륙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로 그 마음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광주 제자들 교회 가운데 이 나눈 이 작은 마음의 진심이 정말로 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로 같은 동역자로 서서 그 아프리카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